국부론의 애덤 스미스, 선행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기적 행동의 부산물로 선행이 나오도록 하라. 애덤 스미스는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통해 자유방임주의나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상은 이러한 통념을 넘어서는 도덕철학적 깊이와 복잡한 사회의 개혁론을 담고 있습니다. 스미스에 대한 통념을 넘어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자유시장? 이런 단어들이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덤 스미스가 사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경제학 수업 첫 시간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애덤 스미스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이런 강력한 통찰로 알려져 있죠. 과연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찬양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스미스가 이기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모습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그 이미지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쫓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완벽하게 조율해 줄 거라고 말한 아주 냉철한 경제학자의 모습. 심지어는 좀 차갑고 가혹한 개인주의자처럼 그려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퍼즐이 하나 생깁니다. 스미스가 쓴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권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아는 국부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그보다 17년이나 먼저 나온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보세요. 국부론은 이기심을 말하는데 도덕감정론은 거의 정반대인 공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퍼즐을 풀 열쇠는요, 바로 그의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그의 진짜 모습, 바로 도덕철학자 스미스에게 있습니다. 스미스가 말한 공감은 그냥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해보는 능력,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감을 통해서 이건 옳은 일이고 저건 틀린 일이구나 하는 판단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정한 심판관 같은 거예요. 사회의 시선이나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인 거죠. 이 마음속 목소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종의 윤리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미스의 도덕 철학을 머릿속에 넣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이 손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작동하는 무슨 마법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이디어는 저 멀리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스토아학파는 이 우주 전체가 거대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미스는 바로 이 생각을 인간 사회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탐욕을 부려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이 모이면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의도치 않게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비유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미스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정한 법이 먼저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애초에 이 게임의 룰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유는 쉽게 말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스미스는 심지어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정의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회라는 거대한 건물을 또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요. 이게 빠지면 그냥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기심보다 정의가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정의로운 자유의 시스템을 가장 위협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스미스가 지목한 범인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그는 이 적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랄하게 경고를 남겼거든요. 보통 자유시장 이야기하면 의뢰 거대 정부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미스가 국부론 내내 가장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조심하라고 했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상인, 제조업자 같은 민간 이익 집단들이요. 스미스는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꼭 대중을 상대로 뭔가 음모를 꾸미거나 가격 담합 같은 걸 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독점권을 따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못 들어오게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걸 정말 위험하게 본 거죠. 바로 이런 행동들이야말로 공정한 시장, 그가 말한 자연적 자유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고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스미스는 오늘날 자기를 가장 신봉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집단들의 이익이 사실은 대중의 이익과 항상 부딪히고 심지어는 정반대일 때도 있다고 단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제안할 때는 항상 엄청나게 의심하면서 들어야 한다고까지 경고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미스가 진짜 생각했던 시스템은 이 세 개의 기둥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경제를 끌고 가지만 정의라는 아주 단단한 토대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죠.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라는 안전장치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스미스가 진짜 원했던 건 정부의 억압적인 규제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강력한 민간 독점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정말로 공평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말했던 자연적 자유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강력한 엔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엔진을 받쳐줘야 할 정의라는 토대와 공감이라는 안전장치를 혹시 잊고 지내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단순한 시장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도덕적 질서 위에 자유시장이 확립되어야만 국민 전체의 풍요와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믿었던 온정적이고 상생적인 공리주의자의 면모를 지닌 사상가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